민준이 차가운 땀을 흘리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또 그 꿈이었습니다. 세 번째였죠. 왜 또? 민준이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감췄습니다. 꿈속 장면이 너무나도 생생했거든요. 조선시대 한옥마루에서 기생복을 입은 여인과 마주 앉아 있던 자신의 모습, 옆에서 수연이 뒤척이며 일어났습니다. 또 악몽 꿨어? 응, 이상해. 왜 자꾸 같은 꿈을 꾸는 거지? 민준이 손으로 얼굴을 비비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연이 민준의 등을 쓰다듬으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병원 가봐. 스트레스성일 수도 있어. 괜찮아. 하지만 민준의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꿈속에서 만난 그 여인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놀랍게도 수연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민준이 동료 재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형, 혹시 전생 믿어? 갑자기 무슨 소리야? 재호가 커피를 마시며 웃었습니다. 요즘 이상한 꿈을 자꾸 꿔서. 무슨 꿈인데? 민준이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조선시대 꿈이야. 내가 선비이고 어떤 기생과 사랑하는 꿈. 완전 사극이네. 그런데 왜 이상해? 너무 현실적이야. 마치 정말 겪었던 일처럼. 재호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그런 드라마 많이 나오잖아. 영향받은 거 아냐? 하지만 민주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민준이 한복대여점 앞을 지나다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쇼윈도에 걸린 기생복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꿈에서 본 그 옷과 똑같았습니다. 손님, 한복에 관심 있으세요? 가게 주인이 나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이 옷이 언제 시대 것인가요?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조선 후기 기생복을 재현한 거예요. 정말 정교하죠? 민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남자 한복도 있나요? 당연히 있죠. 들어와 보세요. 가게 안에서 민준이 선비복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꿈속에서 자신이 입었던 바로 그 옷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민준이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전생 기억, 조선시대 기생, 선비와 기생의 사랑 같은 키워드들. 검색 결과 중에서 박한결이라는 심리학 교수의 논문이 눈에 띄었습니다. 전생 기억 현상에 대한 과학적 접근. 민준이 교수의 연락처를 찾아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회식 때문이라고 했지만 표정이 어두웠죠. 수연아, 우리 얘기 좀 할까?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무슨 얘기? 요즘 너도 이상한 꿈 꾸지 않아? 수연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그냥 혹시나 해서. 수연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있어. 민준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꿈? 조선시대 꿈이야. 내가 기생인 꿈. 민준이 충격을 받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수연도 같은 꿈을 꾸고 있었던 거죠. 언제부터? 한 달 전쯤부터. 너무 생생해서 이상했어.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운명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박 교수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연구실로 오라는 내용이었죠. 민준이 대학교를 찾아갔습니다. 박 교수가 자료를 꺼내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도현과 월화의 이야기를 아시나요? 민준이 깜짝 놀랐습니다. 꿈속에서 들었던 바로 그 이름들이었거든요. 실제로 있었던 인물들인가요? 그렇습니다. 1800년대 안동에 살았던 선비와 기생이죠. 박 교수가 족보와 기록들을 보여줬습니다. 신분의 차이로 비극적으로 끝났어요.
월아가 연못에 몸을 던져 자살했고 김도연도 그 후 병을 얻어 죽었죠. 민준이 온몸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혹시 제가 김도연이었을까요? 박 교수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부인이 월아일 가능성도요. 민준이 집으로 돌아와 수연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수연도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모든 게 설명되는 것 같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서먹해졌구나. 수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전생의 아픔이 남아 있었던 거야. 그날 밤 두 사람이 함께 꿈을 꿨습니다. 김도현과 월아의 마지막 순간이었죠. 월아가 연못가에서 김도연에게 마지막 작별을 고하는 장면. 도련님, 저희는 이번 생에서는 인연이 아니었나 봐요. 월아야, 기다려. 내가 방법을 찾아볼 테니까. 안 돼요. 도련님만 더 힘들어질 뿐이에요. 월아가 연못에 몸을 던지는 순간 두 사람이 동시에 깨어났습니다. 민준과 수연이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 생에서는 달라야 해. 민준이 수연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전생에서 못다한 사랑을 완성하자. 수연도 민준의 손을 맞잡으며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에게 또 다른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차가운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죠. 또 그 꿈이었습니다. 왜 그래? 수연이 화장대 앞에서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민준은 손으로 얼굴을 비비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꿈 꿨어. 요즘 자주 그러네. 무슨 꿈인데? 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기억 안 나.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선명하게 기억나고 있었으니까요. 한복을 입은 여인과 마주 앉아 차를 마시던 장면, 그 여인의 애절한 눈빛, 그리고 이별의 아픔까지. 수연이 립스틱을 바르며 말했습니다. 병원 가보는 게 어때? 스트레스성일 수도 있어. 괜찮아. 회사 일이 좀 많아서 그런 것 같아. 민준이 침대에서 일어나 욕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어 보였죠. 언제부터인가 아내와의 대화도 이렇게 건조해졌습니다. 세수를 하는 동안에도 꿈속 장면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조선시대 한옥마루에 앉아있던 자신의 모습, 그 앞에 앉아있던 기생복을 입은 여인, 여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던 마지막 대사. 도련님, 이제 정말 마지막인가요? 민준이 찬물로 얼굴을 헹궜습니다. 꿈이라고 하기엔 너무 생생했습니다. 마치 실제로 경험한 일처럼 느껴졌죠. 민준아, 아침 먹어. 수연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습니다. 민준이 옷을 갈아입고 나갔죠. 식탁에는 간단한 토스트와 커피가 놓여 있었습니다. 고마워. 민준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수연이 가방을 챙기며 대답했습니다. 늦어서 먼저 갈게. 저녁엔 회식 있어. 알겠어. 조심해서 가.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혼자 남은 식탁에서 민주는 토스트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이 느껴지지 않았죠. 요즘 들어 이런 일이 잦아졌습니다. 아내와의 대화도 일상의 모든 것들이 기계적으로 느껴졌죠. 그런데 유독 꿈속에서만큼은 모든 감정이 생생했습니다. 민준이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동료 재호가 커피를 들고 다가왔죠. 형, 얼굴이 왜 그래? 또 잠 못 잤어? 응, 요즘 이상한 꿈을 자주 꿔서. 재호가 의자에 앉으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무슨 꿈인데? 조선시대 꿈이야. 내가 선비고 어떤 기생과 사랑하는 내용이지. 우와, 완전 사극이네. 그런데 왜 이상해? 민준이 모니터를 켜며 대답했습니다. 너무 현실적이야. 마치 정말 있었던 일인 것처럼.
재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전생이라도 믿는 거야? 요즘 그런 드라마 많이 나오잖아. 민준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정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한 걸까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민준이 혼자 회사 근처 식당으로 향했죠. 길을 걷다가 한복대여점 앞을 지나쳤습니다. 쇼윈도에 걸린 한복을 보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꿈속에서 봤던 그 기생복과 똑같은 디자인이었거든요. 민준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진열된 한복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죠. 분명히 처음 보는 옷인데 왜 이렇게 익숙할까요? 손님, 한복에 관심 있으세요? 가게 주인이 나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들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이 한복은 조선 후기 기생복을 재현한 거예요. 요즘 사극 촬영 때문에 인기가 많아요. 민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조선시대 기생복이라니. 혹시 남자 한복도 있나요? 선비복 같은 거요. 물론이죠. 안으로 들어오세요. 민준이 가게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게 주인이 한쪽 벽에 걸린 남자 한복을 가리켰죠. 이것도 조선 후기 선비복이에요. 양반과 젊은 도련님들이 입던 스타일이죠. 민준이 그 한복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꿈속에서 자신이 입고 있던 바로 그 옷이었거든요. 민준이 벽에 기대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너무나도 이상했죠. 민준이 집에 돌아왔을 때 수연은 아직 없었습니다. 거실에 불을 켜고 소파에 앉았죠. 낮에 본 한복들이 자꾸만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조선시대의 기생복, 선비복, 전생 기억 같은 단어들을 입력했죠.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생을 기억한다는 사람들의 체험담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민준이 그중 하나를 클릭했죠. 저는 어릴 때부터 계속 같은 꿈을 꿨습니다. 19세기 프랑스에서 화가로 살던 꿈이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실제로 그런 화가가 존재했더라고요. 민준이 글을 읽으며 놀랐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있다니. 계속해서 다른 글들도 읽어봤습니다. 전생 연구를 하는 학자들의 논문도 있었죠. 그 중에서 박한결이라는 심리학과 교수의 이름이 눈에 띄었습니다. 전생 기억 현상에 대한 과학적 접근이라는 제목의 논문이었습니다. 민준이 교수의 연락처를 찾아봤죠.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이메일 주소를 발견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수연이 들어왔죠. 왔어? 민준이 급하게 핸드폰을 치우며 일어났습니다. 왔어. 회식은 어땠어? 수연이 가방을 소파에 던지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그랬어. 피곤해. 수연의 얼굴에는 술 기운이 약간 돌아 있었습니다. 민준이 다가가 물었죠. 많이 마셨네? 물 가져다 줄까? 괜찮아. 수연이 민준의 손을 피하며 방으로 향했습니다. 민준이 뒤따라가며 말했습니다. 수연아, 우리 얘기 좀 할까? 무슨 얘기? 수연이 화장을 지우며 대답했습니다. 민준이 침대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죠. 요즘 우리 사이가 좀 소원한 것 같아서. 수연이 화장솜을 던지며 돌아봤습니다. 갑자기 웬 소리야? 갑작스럽긴 하지만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기억나? 수연이 한숨을 쉬며 침대에 앉았습니다. 민준아, 결혼한 지 3년이야. 신혼 때처럼 매일 달달할 수는 없잖아. 달달하자는 게 아니야. 그냥 우리가 서로에게 관심이 없어진 것 같아서. 수연이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조금 전까지의 차가운 표정이 누그러졌죠. 관심 없는 건 아니야. 그냥 일이 바빠서 그래. 민준이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요즘 이상한 꿈을 자주 꿔. 무슨 꿈? 민준이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조선시대 꿈이야. 내가 선비고 어떤 여자와 사랑하는 꿈. 수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극 드라마 많이 봐서 그런가 봐. 그런데 너무 생생해. 마치 진짜 있었던 일 같아. 수연의 표정이 조금 진지해졌습니다. 정말 이상하네. 혹시 스트레스 받는 일 있어? 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특별한 건 없어. 그냥 이상해. 수연이 민준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너무 생각하지 마. 그냥 꿈이야. 하지만 민준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 한복들이 꿈과 너무 일치했거든요. 그날 밤 민준이 잠들자마자 또 그 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선명했죠. 조선시대 한옥의 사랑책. 민준이 선비복을 입고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죠. 기생복을 입은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여인의 얼굴이 이번에는 또렷하게 보였죠. 놀랍게도 수연과 닮은 얼굴이었습니다. 도련님, 오늘은 어떤 시를 지으셨나요? 여인이 조심스럽게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민준이 붓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죠. 월아야, 오늘은 시가 써지지 않는구나. 월아. 여인의 이름이었습니다. 민준이 여인의 손을 잡으며 말했죠. 자네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서 말이야. 월아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다. 신분이 다르다는 것을. 민준이 월아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만은 진실이야. 그때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뛰어오고 있었죠. 도련님, 큰일 났습니다. 하인이 문을 벌컥 열며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마님께서 이곳을 알아버리셨습니다. 월아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준도 당황하며 일어났죠. 어머니가 여기를 안다고? 예, 지금 이쪽으로 오고 계십니다. 월아가 민준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도련님, 저는 어떻게 하면? 민준이 월아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모든 걸 감당하겠다. 하지만 그때 문 밖에서 위험 있는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아, 나와라. 민준이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죠. 옆에서 수연이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수연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꿈속의 월아와 정말 닮았습니다. 아니, 똑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과연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다음 날 아침 민준이 박한결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전생에 대한 상담을 받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답장이 왔습니다. 내일 오후 3시에 연구실로 오세요. 마이너스 박한결. 민준이 다음날 대학교를 찾아갔습니다. 심리학과 건물 3층에 박한결 교수의 연구실이 있었죠. 문을 두드리자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민준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교수가 책상에 앉아 있었죠. 인자한 인상의 얼굴이었습니다. 김민준 씨죠? 앉으세요. 박한결 교수가 손님용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민준이 앉으며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이메일 내용을 보니 흥미로운 사례더군요. 어떤 꿈을 꾸시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민준이 지금까지의 경험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조선시대 꿈 한복대여점에서의 경험, 그리고 아내와 월아의 닮은 얼굴까지. 박 교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정말 흥미롭군요. 혹시 꿈속에서 구체적인 지명이나 인명이 나온 적 있나요? 인명은 월아라는 기생 이름이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사는 곳이 안동 하회마을 같은 느낌이었어요. 박 교수가 눈을 크게 뜨며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교수가 책장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내왔죠. 파일을 뒤적이다가 한 장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민준이 종이를 받아봤습니다. 조선시대 족보 복사본이었죠. 그 안에서 민준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김도현, 안동 김씨 18대손, 1847년생. 민준이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이게 뭔가요? 박 교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15년간 연구해온 전생 사례입니다. 김도현이라는 선비와 월하라는 기생의 이야기죠. 민준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정말 제가 꾸는 꿈이 실제로 있었던 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 교수가 다른 자료들을 꺼내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김도현은 안동의 명문가 아들이었어요. 하지만 기생 월하와 사랑에 빠졌죠. 당시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민준이 자료를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박 교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비극적으로 끝났어요. 김도연의 어머니가 둘의 관계를 강력히 반대했거든요. 결국 월하는 교수가 말을 멈췄습니다. 민준이 재촉하며 물었죠. 월하는 어떻게 됐나요? 자살했습니다. 민준이 충격을 받아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자살이라니. 김도현도 그 후 병을 얻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둘 다 20대 후반이었죠. 민준이 가슴을 움켜쥐며 앉았습니다. 갑자기 숨이 막히는 것 같았죠. 박 교수가 민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진정하세요. 이건 과거의 일이에요. 하지만 만약 정말 제가 김도현이었다면 그럼 당신의 아내가 월하일 가능성도 있겠죠. 민준이 박 교수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박 교수가 서류를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부인도 비슷한 꿈을 꾸는지 확인해 보세요. 전생에 인연이 있는 사람들은 보통 비슷한 시기에 기억을 되찾습니다. 민준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습니다. 수연도 혹시 그런 꿈을 꾸고 있을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수연이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왔어? 오늘 일찍 오네. 수연이 앞치마를 두른 채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따뜻한 미소였죠. 응, 일 일찍 끝나서. 민준이 수연에게 다가가 안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스킨십에 수연이 놀랐죠. 갑자기 왜 그래? 그냥 안고 싶어서. 수연이 민준의 등을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오늘 이상해. 민준이 수연을 놓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연아, 혹시 요즘 특별한 꿈 꾸지 않아? 수연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냥 궁금해서. 수연이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사실 있어. 민준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꿈? 수연이 가스레인지를 끄고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조선시대 꿈이야. 내가 기생인 꿈. 민준이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수연도 그 꿈을 꾸고 있었던 거죠. 수연이 거실 소파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상한 꿈인 줄 알았어. 민준이 옆에 앉으며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제부터 꿨어? 한 달 전쯤부터인 것 같아. 너랑 비슷한 시기네. 수연이 민준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꿈속에서 내 이름이 월하였어. 그리고 어떤 선비와 사랑에 빠지는 내용이지. 민준이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 선비, 어떻게 생겼어? 수연이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당신과 닮았어. 아니,
정확히는 당신 같았어.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상한 침묵이 흘렀죠.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연아, 내가 오늘 전생 전문가를 만나고 왔어. 뭐? 수연이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박한결이라는 심리학 교수야. 그 사람이 우리 이야기를 알고 있었어. 무슨 소리야? 민준이 가방에서 박 교수가 준 자료를 꺼냈습니다. 이거 봐. 수연이 자료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김도현과 월화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죠. 읽어 내려가던 수연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우리 꿈과 똑같아. 그래. 그런데 끝이 비극적이야. 민준이 월화의 죽음에 대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수연이 그 부분을 읽고 자료를 떨어뜨렸죠. 월화가 자살했다고? 응. 김도현도 그 후에 병으로 죽었어. 수연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상해.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지? 민준이 수연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번 생에서는 다르게 살 수 있어. 수연이 민준의 품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믿어? 우리가 전생의 연인이었다는 걸? 민준이 수연의 뺨을 어루만지며 대답했습니다. 믿어. 아니, 믿고 싶어. 그때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준아, 미안해. 왜 미안해? 요즘 당신한테 너무 차갑게 굴었지? 이유를 몰랐는데. 수연이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꿈을 꾸고 나면 자꾸 마음이 아팠어. 왜 그런지 몰랐는데 이제 알겠어. 민준이 수연을 더 꽉 안았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요즘 모든 게 의미 없게 느껴졌어. 전생에서 못다한 사랑 때문이었구나. 수연이 민준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마음을 터놓고 얘기했죠. 민준아, 우리 내일 박 교수님 만나러 가자. 같이? 응. 더 자세한 이야기가 듣고 싶어. 민준이 수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다음 날 두 사람이 함께 박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교수는 수연을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죠. 정말 놀랍군요. 부인이 월화와 정말 많이 닮았어요. 박 교수가 책장에서 또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월화의 초상화였죠. 이건 당시 한 화가가 그린 월화의 모습이에요. 수연이 초상화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자신과 닮았거든요. 신기해. 이게 정말 우연일까? 박 교수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영혼의 인연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민준이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박 교수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전생의 아픈 기억을 치유하고 이번 생에서는 행복하게 사세요. 그것이 영혼이 원하는 일이에요. 수연이 민준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번에는 끝까지 함께하자. 민준이 수연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약속해.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를 지키자. 두 사람이 박 교수 앞에서 서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전생에서 못다한 사랑을 이번 생에서는 완성하기로. 박 교수가 따뜻한 미소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아름다운 인연이네요. 분명 행복해질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두 사람의 손은 꼭 맞잡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죠. 그날부터 민준과 수연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치 신혼 때로 돌아간 것처럼 다정해졌죠. 아침에 민준이 일어나자 수연이 정성스럽게 차린 식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아침 준비하고? 민준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수연이 앞치마를 풀며 웃었죠. 당신을 위해서니까 당연하지. 고마워.
민준이 수연에게 뽀뽀하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수연도 마주 앉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어제 꿈 또 꿨어. 무슨 꿈? 이번에는 슬프지 않았어. 우리가 한옥마루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꿈이었어. 민준이 밥을 먹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비슷한 꿈 꿨어. 월아가. 아니 수연이가 내 옆에서 웃고 있더라. 정말 신기하다. 같은 꿈을 꾸다니. 수연이 민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확신이 서. 우리는 운명이야. 회사에서도 민준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동료 재호가 놀라며 물었죠. 형, 무슨 좋은 일 있어? 얼굴이 완전 달라졌는데? 아내와 화해했어. 싸웠었어? 언제? 민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확히는 싸운 게 아니라 서먹해졌었지. 그런데 다시 가까워졌어. 부럽다. 비결이 뭐야? 진솔한 대화. 재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소통이 제일 중요하지. 점심시간에 민준이 수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점심 같이 먹을까?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좋아. 어디서 만날까? 두 사람이 회사 근처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수연이 예쁘게 화장하고 나왔죠. 와, 오늘 특히 예뻐. 민준이 수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연이 부끄러워하며 웃었습니다. 당신도 멋있어. 요즘 표정이 완전 달라졌어. 전생 이야기를 알고 나니까 모든 게 달라 보여. 두 사람이 음식을 주문하고 마주 앉았습니다. 수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내가 하나 고백할 게 있어. 뭔데? 사실 결혼하고 나서 당신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의심했었어. 민준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 당신이 너무 차가워 보였거든. 의무감으로 결혼한 것 같았어. 수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겠어. 당신도 나처럼 마음 한구석이 비어 있었구나. 민준이 수연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맞아. 뭔가 허전했어. 당신을 사랑하는데도 완전하지 않은 느낌이었어. 전생의 아픔 때문이었을까? 그런 것 같아. 이제는 마음이 꽉 차는 느낌이야.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완벽한 행복이었죠. 그날 저녁 민준이 집에 꽃다발을 들고 왔습니다. 수연이 깜짝 놀라며 반겼죠. 어머, 갑자기 꽃은 왜? 그냥 주고 싶어서. 민준이 수연에게 꽃을 전해주며 말했습니다. 수연아, 사랑해. 나도 사랑해. 수연이 꽃을 받으며 민준에게 안겼습니다. 두 사람이 거실에서 꽉 안고 있었죠. 민준아, 우리 여행 갈까? 여행? 응. 안동 하회마을로. 민준이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전생의 무대였던 곳에? 그래. 김도현과 월아가 살았던 곳을 보고 싶어?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주말에 가자. 그 주말 두 사람이 안동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수연이 설레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떨려. 전생의 기억이 더 생생해질까? 궁금해. 그곳에 가면 뭔가 달라질까? 안동 하회마을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 모두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꿈에서 본 풍경과 너무 비슷했거든요. 여기야. 정말 여기였어. 수연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민준도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둘러봤죠. 마을 안내원이 다가와 설명했습니다. 이곳에 김도연이라는 선비가 살았던 집이 있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놀랐습니다. 정말 김도연의 집이 남아 있었던 거죠. 안내원의 설명을 따라 그 집에 도착했습니다. 한옥의 사랑채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죠. 저기가 김도연이 공부하던 방이에요. 민준과 수연이 손을 잡고 그 방 앞에 섰습니다.
갑자기 두 사람의 눈에 눈물이 흘렀죠. 왜 눈물이 날까? 수연이 민준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그리워서 그런가 봐. 전생의 기억이. 두 사람이 그곳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그날 밤 민박에서 두 사람은 가장 깊은 사랑을 나눴습니다. 전생에서 못다한 사랑을 이번 생에서 완성하는 것처럼. 안동 여행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준과 수연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하지만 운명은 다시 한번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수연이 어지러움을 호소했습니다. 머리가 너무 어지러워. 수연이 침대에서 일어나려다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민준이 급히 달려가 수연을 부축했죠. 괜찮아? 어디 아파? 모르겠어. 갑자기 세상이 빙빙 돌아. 민준이 수연의 이마에 손을 댔습니다. 열은 없었죠. 병원 가자. 아니야, 괜찮을 거야.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었는데. 하지만 수연의 어지러움은 며칠째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민준이 강제로 병원에 데려갔죠. 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좀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민준이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뇌 MRI를 찍어봐야 할 것 같아요. 어지러움의 원인이 뇌에 있을 수 있거든요. 수연이 민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라 두 사람 모두 당황했죠. 선생님, 심각한 건가요? 아직 단정할 수는 없어요. 검사 결과를 봐야죠.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앉으세요. 의사가 두 사람을 진료실 의자에 앉게 했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죠. 뇌에 작은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순간 민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수연도 얼굴이 창백해졌죠. 종양이라고요?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양성일 가능성이 높지만 위치가 좀 애매합니다.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민준이 의사의 팔을 잡으며 급하게 말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 없죠? 지금 당장은 위험하지 않아요. 하지만 계속 커지면. 의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 침묵이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수연이 먼저 입을 열었죠. 민준아, 무서워. 괜찮을 거야. 의사가 양성이라고 했잖아. 하지만 민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시련이었죠. 혹시 이것도 전생과 관련 있는 걸까? 수연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냥 우연이야. 하지만 민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생에서 월아가 죽었듯이 이번에도. 아니야. 민준이 자신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날 밤 민준이 박한결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교수님, 급한 일로 연락드려요. 무슨 일이세요? 민준이 수연의 병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박 교수가 한참 침묵하다가 대답했죠. 오세요. 내일 오전에 연구실로. 다음 날 민준이 혼자 박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교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전생의 트라우마가 현생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럼 정말로 월아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이 부인에게 영향을 준 걸 수도 있습니다. 민준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박 교수가 두꺼운 책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전생의 상처를 치유해야 해요. 그래야 현생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명상과 최면을 통해 전생의 기억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는 겁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인도 함께 해야 하나요? 네,
둘 다 해야 효과가 있어요. 민준이 집에 돌아와 수연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수연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정말 전생 때문일까? 모르겠어. 하지만 해볼 만한 가치는 있어. 그래, 해보자. 뭐든지 해보자. 수연이 민준의 손을 잡으며 간절히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두 사람이 함께 박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교수가 특별한 명상실로 안내했죠. 여기서 전생 회귀 명상을 할 거예요.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편안한 의자에 앉았죠.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세요. 박 교수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들렸습니다. 이제 마음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세요. 민준과 수연이 동시에 전생의 기억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명상 중에 민준과 수연에게 전생의 마지막 순간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월화가 연못가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김도연을 마지막으로 보고 온 밤이었죠. 도연의 어머니가 둘의 관계를 끝내라고 압박했었습니다. 도련님을 위해서라도 이제 그만해야겠어. 월화가 연못에 몸을 던지려는 순간 김도연이 뛰어왔습니다. 월화야, 안 돼.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월화는 이미 깊은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죠. 김도연이 옷을 입은 채로 연못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월화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김도연은 깊은 슬픔에 빠져 병을 얻었고 결국 죽음을 맞았습니다. 명상에서 깨어난 민준과 수연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둘 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이제 기억이 완전히 돌아왔어.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전생에서 당신을 지키지 못한 기억이. 민준이 수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박 교수가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과거의 아픔을 놓아주세요. 그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수연이 민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전생에서는 우리가 포기했지만 이번에는 달라. 맞아. 이번에는 끝까지 싸울 거야. 민준이 수연을 꽉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그날부터 민준은 수연의 치료에 전념했습니다. 최고의 의사들을 찾아다니며 상담받았죠. 마침내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서울대학병원의 한 교수가 수술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성공 확률이 95%입니다.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의사의 말에 두 사람이 안도했습니다. 수술 전날 밤 수연이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런 말하지 마. 민준이 수연의 입을 막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반드시 괜찮을 거야. 전생에서 못다한 우리 이야기가 남아있잖아. 고마워. 당신이 있어서 용기가 나. 수연이 민준의 품에 안기며 말했습니다. 수술 당일 민준이 수술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6시간이 넘는 긴 수술이었죠.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종양을 완전히 제거했어요. 민준이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괜찮은 건가요? 네, 완전히 회복될 겁니다. 수연이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때 민준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아, 여기 있어. 수술 잘 끝났어. 민준이 수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수연이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달 후 수연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 두 사람이 함께 박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축하합니다. 정말 잘 극복하셨네요. 박 교수가 두 사람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교수님 덕분이에요. 전생의 트라우마를 치유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용기 내기 어려웠을 거예요. 민준이 감사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자유로워지셨군요. 전생의 아픔에서 완전히 해방된 거예요. 수연이 민준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만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겠어요. 박 교수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이제 진정한 시작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연이 말했습니다. 민준아, 이제 정말 확신해. 우리는 운명을 이겨낸 거야. 맞아. 전생에서는 포기했지만 이번에는 끝까지 싸웠어. 민준이 수연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시련이 와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약속해. 수연이 민준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1년 후 민준과 수연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수연의 건강도 완전히 회복되었고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죠. 어느 봄날 수연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민준아, 내가 임신했어. 민준이 깜짝 놀라며 수연을 안았습니다. 정말? 정말이야? 응, 병원에서 확인했어. 민준이 수연을 들어올리며 빙글빙글 돌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리며 웃었죠. 우리에게 정말 새로운 시작이 온 거야. 민준이 수연의 배를 살며시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전생에서는 이런 행복을 누리지 못했는데. 수연이 민준의 손을 자신의 배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만의 완전한 가족을 만들어가는 거야. 몇 달 후 건강한 딸이 태어났습니다. 두 사람이 아기를 보며 감동했죠.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수연이 아기를 안고 물었습니다. 민준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희원이 어때? 희망의 희, 원할 원. 좋아. 우리의 희망이니까. 수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아기에게 말했습니다. 희원아, 엄마 아빠가 많이 사랑해. 박한결 교수도 아기를 보러 왔습니다. 정말 예쁘네요. 전생의 사랑이 새로운 생명으로 이어진 거예요. 교수가 아기를 바라보며 흐뭇해했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이 모든 게 가능했어요. 민준이 감사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두 분의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이에요. 박 교수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희원이가 돌이 되던 날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 속 세 사람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죠. 민준아, 행복해? 수연이 희원이를 안고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을 거야. 민준이 두 사람을 꽉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희원이가 잠든 후 두 사람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요즘 그 꿈 안 꿔? 수연이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응, 전혀. 너는? 나도. 이제 과거의 아픔이 완전히 치유된 것 같아. 수연이 민준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대신 새로운 꿈을 꿔. 우리 가족이 함께 행복하게 사는 꿈. 민준이 수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꿈이 아니라 현실이야. 수연이 민준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5년 후 희원이가 유치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희원이가 집에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나 이상한 꿈 꿨어. 두 사람이 놀라서 희원이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꿈?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복 입은 할머니가 나와서 고맙다고 하더라. 민준과 수연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월화의 영혼이 감사를 표한 건 아닐까요? 할머니가 뭐라고 더했어? 민준이 희원이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잘 돌봐달라고 했어. 그리고 행복하게 살라고. 희원이가 천진난만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이 침대에 누워 대화했습니다. 정말 월화였을까? 수연이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난 것 같아. 민준이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전생의 아픔도 현생의 시련도 모두 극복했으니까. 수연이 민준의 팔 안으로 파고들며 말했습니다. 사랑해, 민준아. 나도 사랑해. 민준이 수연을 꽉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완성되었습니다. 전생에서 이루지 못한 사랑이 현생에서 아름답게 결실을 맺었죠. 운명이 정해놓은 비극을 사랑의 힘으로 극복한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영원한 행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희원이의 웃음소리가 집 안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기쁨만이 자리했죠. 민중과 수연의 사랑 이야기는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전생에서 시작된 인연이 현생에서 완벽한 결말을 맞은 것입니다. 민중과 수연의 이야기가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전생에서 신분의 벽에 가로막혀 비극으로 끝났던 김도연과 월아의 사랑이 현생에서는 진정한 행복으로 완성되었죠. 때로는 운명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지만 사랑의 힘은 그 어떤 장벽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이들의 여정을 돌아보면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꿈이라고 생각했던 기억들이 실제 전생의 인연이었다는 놀라운 발견, 그리고 그 진실을 받아들이면서 서먹했던 부부관계가 다시 뜨거운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과정. 마치 잃어버린 퍼즐 조각을 찾아 맞춰가는 것 같았죠. 특히 수연이 뇌종양 진단을 받았을 때는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전생에서 월아가 죽음으로 사랑을 포기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같은 비극이 반복되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감. 하지만 민중과 수연은 달랐습니다. 전생에서의 아픔을 교훈 삼아 이번에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죠. 박한결 교수의 도움으로 전생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함께 힘을 합쳐 병마와 싸워 이겨낸 모습은 진정한 사랑의 승리였습니다. 사랑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 행동하고 희생하는 것이라는 걸 보여주었죠. 그리고 마침내 태어난 딸 희원이, 이 아이는 단순히 두 사람의 자녀가 아니라 전생과 현생을 잇는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이 현재의 기쁨으로 승화된 순간이었죠. 희원이가 꾼 꿈에서 월아의 영혼이 감사를 표했다는 것도 의미심장했습니다. 이제 모든 한이 풀렸다는 뜻이니까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진정한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민중과 수연의 영혼은 수백 년의 시간을 건너뛰어 다시 만났고 전생에 미완성된 사랑을 완성했죠. 둘째, 과거의 상처는 현재를 방해할 수 있지만 그것을 직면하고 치유할 때 더 강한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전생의 기억을 회복하고 그 아픔을 받아들였을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었죠. 셋째,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전생에서는 신분의 벽과 사회적 압박에 굴복했지만 현생에서는 그 모든 시련을 극복했습니다. 같은 영혼이라도 선택에 따라 전혀 다른 결말을 맞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줬죠. 마지막으로 소통의 중요성입니다. 민중과 수연이 서먹해진 이유도 결국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전생의 기억을 함께 나누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서 더욱 깊은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곁에 있는 사람이 전생부터 인연을 맺어온 소중한 존재는 아닐까요?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이나 친근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우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를 사는 것입니다. 과거의 아픔에 얽매이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민중과 수연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아닐까 합니다. 사랑은 때로 아프고 힘들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아름다운 결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민중과 수연의 이야기가
그것을 증명해 주었죠.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